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도 전기요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그저 그럴 리가 있나 하고 넘어가지만 실제로 어떤 분들은 같은 조건에서 훨씬 적은 전기요금을 내고 계십니다. 심지어 월 2만 원대 요금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 분도 있지요. 이런 차이는 왜 생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에어컨 사용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에어컨 설치와 관리 일을 해왔고, 지금은 은퇴해 편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수천 대에 달하는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늘 느낀 점은 같은 모델인데도 집집마다 전기요금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댁은 한 달에 3만 원이 안 되게 나오는데 어떤 댁은 1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 이유 중 상당수가 에어컨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몇 가지 방법만 따라하시면 중년 이상의 어르신부터 젊은 주부님들까지 모두 부담 없이 시원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무작정 에어컨을 끄고 켜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밖에 잠깐 나갈 때 전기 아끼자고 에어컨을 끕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인버터 에어컨이라면 짧은 외출 시 전원을 끄지 않고 그대로 두는 편이 오히려 전기요금을 더 절약해줍니다. 왜냐하면 에어컨이 꺼졌다 다시 켜지는 순간 실외기가 최대 출력으로 가동되면서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고속도로 정차 후 다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많은 연료가 드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집 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실외기는 조금씩만 돌아도 되고 그만큼 전력 사용이 적어집니다. 제가 많은 가정에서 실험해 본 결과 1시간 정도의 짧은 외출이라면 굳이 끄지 않는 것이 더 경제적이었습니다. 물론 몇 시간씩 집을 비우는 경우라면 끄시는 게 낫죠. 두 번째로 제습 모드가 더 전기를 덜 쓴다는 믿음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습 모드를 켜면 바람이 약하게 나오고 소음도 적어서 마치 전기를 아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냉방이든 제습이든 실외기가 동작하는 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습 모드가 쓸모없는 기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장마철이나 비 오는 날처럼 습도가 높은 시기에 제습 모드를 사용하면 냉방 효과가 더 쾌적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제습으로 돌리기보다는 냉방으로 시원하게 해둔 뒤에 제습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습도도 잡고 온도도 맞출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지요. 세 번째로 에어컨 바람 방향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원한 바람이 발끝에 바로 닿으면 좋다는 생각에 바람을 아래쪽으로 두는데 이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원한 공기는 원래 아래로 가라앉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바람이 아래로만 불면 차가운 공기가 바닥에만 머물러서 따뜻한 공기는 천장 근처에 계속 맴돌게 됩니다. 그럼 에어컨은 방 전체가 아직 덥다고 판단해 실외기를 계속 가동시킵니다. 이 때문에 전기만 더 먹게 되고 사람은 그만큼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죠. 바람을 천장 쪽으로 보내면 차가운 공기가 자연스럽게 내려오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 순환되면서 실내 온도가 고르게 낮아집니다. 더불어 에어컨 주변의 큰 가구나 냉장고, 장롱과 같이 덩치 큰 물건이 바람을 가로막고 있진 않은지 살펴보세요. 공기가 막혀버리면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냉방 효과가 반감되니 가능한 한 에어컨 앞 공간은 시원한 바람이 잘 퍼질 수 있도록 비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리모컨에 있는 오토, AI, 에코, 절전 등 비슷한 버튼들을 무심코 지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기능들은 단순히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외기 출력을 자동으로 조정해주기 때문에 전기세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제가 직접 여러 집에서 일반 모드와 오토 모드를 비교 실험해봤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전기세가 4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토 모드를 누르면 에어컨이 설정 온도에 도달한 뒤 알아서 실외기의 작동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필요할 때만 다시 돌리는 식으로 움직입니다. 전문가가 옆에서 리모컨을 세심하게 만져주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니 만약 리모컨에 AI 혹은 절전이라는 글자가 쓰인 버튼이 있다면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너무 오래된 모델이거나 AI 성능 자체가 낮은 경우는 일반 자동 모드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집 에어컨이 지원하는 기능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적극 써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로 햇빛 차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는 뜨거운 햇빛이 들어오면 방 안 온도가 쉽게 34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열기는 들어오기만 하고 잘 빠져나가지 않아 집안이 계속 후끈해지는 원인이 되죠. 그러다 보면 에어컨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시원하다고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큰 거실 창문이나 베란다, 창을 통해 강한 햇빛이 들어오는 집이라면 열차단용 블라인드나 암막 커튼을 활용해 주세요. 보통 밝은 색상의 커튼일수록 빛을 반사하기 좋아서 열이 덜 들어오고 어두운 색상일수록 열을 흡수해 방이 더 더워질 수 있습니다. 낮 시간대, 특히 한낮에 가장 열이 많이 유입되는 오후 2시 후 시에는 커튼을 살짝이라도 닫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선풍기를 함께 쓸 때는 창문 너머 뜨거운 바람이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이 아닌 실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식으로 배치하시면 훨씬 낫습니다. 여섯 번째로 꼭 짚고 싶은 것은 에어컨 필터 청소입니다. 에어컨을 오랫동안 쓰다 보면 필터에 먼지가 잔뜩 끼는데 이것을 방치하면 냉방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전기세가 올라가고 냄새도 나기 시작합니다. 한 어르신 댁에 방문했을 때 3년간 필터를 한 번도 안 닦아서 검은 먼지가 덩어리로 쌓여 있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에어컨을 돌려도 바람이 시원치 않고 전기세는 15만 원 이상씩 나오곤 했습니다. 제가 필터를 깨끗이 씻고 말린 뒤 장착하자 바로 다음 달에는 7만 원대로 확 줄어들었죠. 필터 청소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전원을 꺼두고 에어컨 커버를 열어 필터를 꺼낸 다음 미지근한 물로 살살 씻어주세요. 너무 힘주어 비비면 필터가 망가질 수 있으니 살살 헹구고 그늘에서 완전히 말린 뒤 다시 착용하면 됩니다. 가능한 2주에 한 번씩 일정한 주기를 잡아 실천하신다면 전기세와 냄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컨을 효율적으로 쓰는 6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짧은 외출에는 굳이 끄지 않고 냉방 후 제습을 활용하고 바람은 위쪽으로 보내며 오토 모드를 적극 활용하고 강한 햇빛은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필터는 수시로 청소하는 것만 지켜도 전기세가 확연히 내려갑니다. 그런데도 나는 최대한 아껴 썼는데도 전기세가 아직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준비한 강력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인데 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름철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를 정부가 일정 금액만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원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 1인 가구는 약 29만 원, 2인 가구는 약 40만 원, 3인 가구는 약 53만 원, 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고지서에서 차감받거나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으니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간편합니다. 이 바우처 대상이 되려면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등 일정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 환자 등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막상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면 의외로 조건이 맞을 수 있으니 한 번쯤 꼭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여 관할 주민센터로 가시면 서류 작성에 몇 분 걸리지 않습니다. 더 좋은 점은 이 에너지 바우처가 여름뿐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까지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대한 걱정을 1년 내내 덜 수 있게 도와주는 셈이니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올여름에 에어컨 전기세 때문에 망설이거나 무턱대고 에어컨을 끄고
더운 밤을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어컨을 틀 때마다 전기세 좀 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싸매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저는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을 많은 분들이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습관만 고치면 실제로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에어컨 바람은 더욱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까지 받게 된다면 말 그대로 천군만마를 얻는 셈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나도 이 방법 써봐야겠다 하고 작은 실행이라도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전기세 부담으로 힘들어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꼭 전달해주세요. 누구나 알기만 하면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일인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한 가정의 여름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아래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더운 여름에 자꾸 에어컨 끄면서 땀 흘리지 말고 시원하고 건강하게 나시길 바랍니다. 에어컨이 우리를 괴롭히는 요금 폭탄이 아니라 편안한 여름을 선물하는 고마운 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필터 청소도 하고 리모컨의 오토 모드도 눌러보며 한 번은 꼭 주민센터에 문의도 해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모두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